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으로 있는 중국 경제 몇 가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EU와 중국 간의 인권 갈등으로, 인권 문제로 인한 외교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 협정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 같은데요. 중국이 EU 측에 부과한 보복 제재가 유럽 의회를 뒤흔들면서 현재 중국과 EU 간에 추진 중인 투자 협정이 파탄 직전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의회 내에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투자 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지난 22일에 EU가 먼저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의 관리 10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고요. 이의 배경은 이제 신장 관련 인권 문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유럽 측 인사 10여 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황 일파만 커지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투자 협정까지 중단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이 중국의 포위망 뚫게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권 제재 문제들은 이것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을 흔들기 좋은 주제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같이 갔을 때 이것을 과연 그걸 포기하고 할 수 있냐는 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유럽이 이제 미국이 싸움 붙인 감정 싸움에 이제 휘말린.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처럼 그런 형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신장이 목화, 네. 솜 정도인데 제재의 내용이 이제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압류하는 정도, 이런 정도인데 그것이 중국에 별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굉장히 조금 미엔즈, 이 체면하고 약간의 이제 감정이 들어간 이런 걸로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으로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유럽의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하고 직접 사실은 상관도 없는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에 그냥 동조를 하는 데서 이 경제적인 손실이 왔을 때도 과연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갈 수가 있냐. 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다기보다는 비준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정도지. 그래서 투자 협정을 맺은 것이 누구한테 이득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유럽의 상황으로 보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외부 투자를 받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것은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과하게 기사를 뽑은 것 같고, 네네. 연기 또는 이제 지연, 네.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전기차 관련 이슈인데요.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를 키우려고 한다. 즉 고급 브랜드로 맞대응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길리 자동차에서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를 설립해서 첫 모델인 제로를 출시한다고 나왔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 아이오닉 5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이 곧 도입된다고 합니다. 비아디도 마찬가지로 고급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로 따지면 제네시스 같은 고급 라인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배경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1위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홍강의 미니라고 하지만 이는 대수가 많은 것이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2위와 3위가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이런 전기차 브랜드 중국의 본토 브랜드들이 고급 브랜드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뭐 지난번 우리 전기차 시리즈에서 그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2021년은 박 터지는 전쟁터가 중국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서 이제 토끼들이 누가 세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최고라고 하는 테슬라도 1년에 49만 대 겨우 파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월드 브랜드들이 그 중국 시장을 타겟팅하고 뭐 폭스바겐부터 시작을 해서 뭐 BMW, 벤츠, 아우디가 다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2라운드의 전쟁의 시작. 그래서 그것이 그 가격을 인하하고 정부 보조금 따먹게 하는 이런 전략에서 이게 바뀌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싸구려 차가 아닌 이게 이 럭셔리 카에서도 이게 전기차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같으면 아마도 이게 전기차 럭셔리는 소셜 스테이터스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싸구려 전기차를 타면 폼이 나지 않지만 이것이 문짝이 하늘로 열리는 폼 나는 전기차를 타면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그 작년에 비해서는 제품의 라인업이 대폭 넓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포드 자동차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포드의 생각은 이 가난한 노동자들도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싼 차를 만들겠다는 게 그 모델 T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세 경영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 고급 기능을 집어넣고 이제 그 서비스 편의를 확 올리면서 이 시장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라는 것의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고급 브랜드라는 것의 의미는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들어가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의 탑재에 그렇죠. 보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지금 최근에 전기차가 뭐 이게 몇 가지 샥 갖고서 문제가 주가들이 많이 조정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고 시장이 확 폭발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 문제라든지 지금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도 사실은 그것이 시장이 조그만하다가 그러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대폭발 직전에 이 소재, 장비, 부품 이게 전부 전자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CEC에서 전기차 시리즈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미리 예견했던 상황들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어떤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뉴스 같은데요. 삼성, 애플, 화웨이를 다 잡은 BOE,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BOE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M 시리즈 일부에 OLED 패널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에 OLED를 공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군데요. BOE는 이뿐만 아니라 애플의 품질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서 아이폰 13의 패널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화웨이와 함께 애플, 삼성전자를 더해서 세계 3대 스마트폰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스마트폰용 OLED는 기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이 부분의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BOE가 합류한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1을 패널을 담당하면서 희망을 얻곤 있지만, 지금 BOE의 이 확장세가 상당히 무섭고, 이 BOE뿐만 아니라 CSOT, TM마, 비전옥스 같은 이 중국의 패널 기업들도 이 OLED 라인을 대거 뛰어들면서 국내 이 소형 OLED 시장에 있어서 이 우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또 흥미로운데요. 이 LCD 시장을 이미 중국이 다 장악을 했는데,
LCD 패널 가격이 최근 오르게 되면서 중국 이 기업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 투자 여력이 생겨서 이 OLED에 좀 더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크펀드의 그 캐시우드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언제 너 주식판이 그랬을 때 캐시우드 얘기는 중국이 손대면 나는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LCD에서 중국이 손대가지고 한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됐고, 네. 이 OLED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삼성하고 LG가 독보적이었지만, 이 BOE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재미난 것은 이게 BOE가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냐고 하는 것은 투자의 부담이에요. 우리가 돈 다 내야 되지만 그 BOE의 그 OLED 라인 같은 경우는 BOE의 지분은 거의 10% 정도, 5%인가 10%인가 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가 지방정부, 펀드, 정부가 돈 대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망해도 뭐 자기가 손해볼 게 별로 없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는 중국은 지금 마켓 쉐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나 뭐 이제 이런 그 애플이나 이쪽이 하웨이 제품, 그 BOE 제품을 쓰는 이유는 지금 가격 경쟁력이죠. 이게 품질에서 뭐 우리가 사실은 이 핸드폰에서 이 해상도나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우리 느끼질 못해요. 네. 그게 사실은 업체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150만 원 뭐 이랬을 때 여기서 10%를 만약에 낮출 수 있다? 그럼 뭐 대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게 싼 각형 배터리 쓰겠다. 그게 과연 퀄리티가 네. 좋냐는 별개 문제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데 이게 그 안에 각형을 썼냐, 원형을 썼냐, 파우치를 썼냐, 우리가 무슨 신경을 써요? 소비자는 크게 관계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업자간들 간의 경쟁이고, 이것도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지금 그런 그 투자의 배경,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모든 그 전자기기 업체들은 듀얼 밴드를 쓰는 거죠. 네. 한 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듀얼 밴드, 서드 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지, 지금 이제 삼성이나 LG를 제키고 BOE가 이제 메인 밴더로 간다, 그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기술 우위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지금 핸드폰 시장이 좋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이 대수가 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도 오늘 몇 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5G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역을 바꿔서, 아까 제가 강북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잘 터지다가 이게 강남으로 넘어오니까 잘 안 터집니까? 인터넷이 접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그 2.4기가 뭐 이 접속 과정에서 기주국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경이면 사실은 여기다가 핸드폰이 그렇게 싹 멋지게 안 터지면 이게 뭐 OLED든 LCD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본질이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스마트폰 마켓은 뭐 이런 디스플레이를 뭘 썼냐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대수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BOE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만 따라가게 되면 사실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산업이나 전체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CC 초대적에서 이미 이제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어떤 비교, 그리고 주요 플레이어들의 얘기를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이 단체 구매 플랫폼 경제에 투자한다. 그 징둥이 9천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징둥이 다다넥서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9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서 그냥 이제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공동체 단체 구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 플랫폼으로 하는데, 이쪽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시장을 크게 2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이탄이라는 회사와
싱성 여우시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 회사는 알리바바 계열이고요. 한 회사는 역시 텐센트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독특한 게 단장이라고 불리는 조직자가 공동체를 결성해서 물건 대량 구매하는 건데 이게 좀 주로 신성지품 위주로 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경제에 이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어발식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손보려고 하는 반독점법에 바로 걸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도 뭐 왕홍들이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자기 블로그에서 뭘 하나 선전하고 거기서 대량으로 이제 기업하고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네. 정상 가격보다 좀 낮게 공동구매 형식으로 그런 거 네.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여기도 해당이 걸려요. 그래서 투안고우라고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냐 아니냐에서 중국에서 지금 이게 공정거래가 안 되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네. 파는 놈이 너는 왜 이쪽 그룹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원에 파는데 네. 이쪽 그룹한테는 이게 이제 파격적으로 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게 해주냐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파는 회사의 플랫폼 기업의 가격 정책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부가 이제 규제하겠다는 게 그 반독점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규제 대상인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네.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알리바바나 탄센트가 뭐 안 하는 게 없죠. 만물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탄센트가 투자한 회사가 1200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예전에 우리 재벌 문어발식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쌍수 들어서 환영할 사안들도 아니고 지금 하면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체 구매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할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소비자 정보 관리 합작사를 설립 제안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반독점법 이슈 관련된 후속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들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수집하는 방대한 소비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의 합작사를 설립 제안했다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중앙으로 일환해서 이제 규제하고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제안이 아니고요. 명령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독특한 거는 이게 인민은행 주도로 진행된다는 것도 그래서 독특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 전자상거래 회사들의 빅데이터라는 건 사실 금융거래잖아요. 금융거래라서. 그래서 네. 결제를 그걸 이제 그 지급하는 페이로 하기 때문에 네. 금융인데 요게 지금 그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죠. 이게 3자 결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파악하면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유통 속도나 그 화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건가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걸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의 수집이 목적이고 이것은 뭐 이미 이제 다른 그 지급 결제 시스템에 관한 것도 네. 지금은 요것은 이제 홈쇼핑 그 인터넷 쇼핑하는 건데 지금 결제 시스템의 정보는 왕리인인가 하는 네. 이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만 이제 결제하고 뭘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소비자 빅데이터를 정부가 이제 인민은행화하는 네. 그 작업으로 보죠.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 알리바바나 탄센트가 고객의 빅데이터를 갖고 알고리즘 마케팅하고 거기서 초과 이익을 넣는 것은 이제 못하게 된다. 네. 그 플랫폼 기업한테 네거티브한 임팩트죠. 네. 네.
증시 관련된 뉴스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공산당 리스크 현실화, 와르르 무너진 중기술주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는 미국 당국이 자국 해외 감사를 거부하는 해외 기업들을 증시에 퇴출시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이게 24일 날 이건 미리 좀 공개됐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이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대표적으로 니오, 바이두, JD.com, 다다넥서스, 텐센트 뮤직은 23%나 급락을 했고요. 아이치 주가도 거의 20% 가까운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CEC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헤드라인을 너무 이게 과격하게 달았고요. 네. 이거 엉터리죠. 공산당 리스크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이게 지금 상장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국회사 책임법 우리 시리즈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2024 지금 분식 결산을 해도 네. 그것이 발각이 돼서 제재당에서 상장 퇴출하는 건 2024년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미 작년에 난리가 난 거고 연초에도 난리가 난 거라서 이게 24일 날 새로이 발표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일부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걸 갖다가 붙인 것이지. 사실 뭐 어제는 나스닥 전체가 뭐 2%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니오 지금 뭐 아이치, 뭐 단센트 뮤직, 다다넥서스 이런 회사들이 다가 수익성 뭐 니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부 반영이 됐다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것보다는 이 기술주의 고평가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기술주들을 좀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고 네. 특히 이제 중국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주식이 이게 빠지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갖다 붙이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외국회사 책임법은 2024년까지 해서 이 법으로 퇴출될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는. 네. 그래서 약간 이것은 이제 낚으려고 좀 과도하게 네. 기사를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약간 경감부회식 해석이 그렇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몇 가지 헤드라인을 가까워 봤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 있는 중국 관련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느낌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CEC에서는 소장님과 함께 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